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이 3차 군사정찰 위성을 기습 발사했습니다. 전 세계가 이걸 우려의 시선으로 지켜보는 건 위성을 쏘아 올리는 발사체 기술이 기본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같은 거기 때문인데,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발사 현장을 지휘하는 모습을 공개하며 이번엔 발사가 성공했다, 오늘 오전 위성이 괌 미군 기지의 사진까지 보내왔다고 홍보하고 나섰습니다. 여기에 맞서 우리 정부는 문재인 정부 남북정상회담의 산물인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에 대해 효력을 정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한반도의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북한의 발사 소식부터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어젯밤 쏘아 올린 첫 군사 정찰 위성 만리경 1호가 본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정된 비행 궤도를 따라 정상 비행하여 발사 후 705초 만인 22시 54분 13초에 정찰 위성 만리경 1호를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오늘 오전 평양 우주관제소를 찾아 괌에 있는 앤더슨 공군기지 등 미군 시설을 촬영한 위성 사진들을 보는 장면도 공개했습니다. 만리경 1호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걸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군 당국은 실제 촬영 사진이 아닐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상 작동 여부를 분석 중에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예고한 날짜를 1시간 10분쯤 앞둔 어젯밤 10시 42분, 위성을 전격적으로 발사했습니다. 오늘 새벽 발사장 일대에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되자 발사 시점을 앞당긴 것으로 보입니다. 1, 2차 실패 때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엔 발사장에 직접 나와 환하게 웃었습니다. 공식 석상에 나온 건 한 달여 만입니다. 올해 안에 정찰위성 발사를 여러 차례 공언해온 만큼 군사적 성과로 대대적으로 내세우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두 차례 실패로 인해서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고 3차는 성공함을 해가지고 자존심 회복과 함께 주민들의 지적을 통한 체제 결속에 상당한 도움으로 활용할 것이다. 김 위원장이 한 달 전과 달리 희끗한 새치를 그대로 노출한 걸 두고 주민 결속을 노리고 할아버지 김일성의 모습을 따라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정부 행정 전산망이 완전 복구됐다고 한 지 이틀 만에 또 멈춰섰습니다. 이번엔 주민등록 시스템이 약 20분간 먹통이 됐습니다. 정부는 일시적 과부하 탓이라고 설명했습니다만 전문가들은 이렇게 오류가 반복되는 건 단순 오류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전국 주민센터와 읍면사무소 주민등록 시스템이 멈춘 건 오전 11시 45분입니다. 일선 공무원들은 갑자기 행정 시스템 접속이 안 됐습니다. 인보이, 풀보이, 주민등록 개발 그런 거가 이루어지는 게 주민등록 시스템인데 그걸 로그인하는 게 안 되니까. 약 20분 동안 주민센터 업무가 사실상 마비됐습니다. 점심시간을 쪼개 민원 업무를 하러 온 시민들은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회사 지출용이어가지고 내일 또 가봐야 되는데 내일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행정안전부는 긴급 조치에 나섰고 오후부터 시스템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단기간에 많은 민원이 몰려 일시적인 과부하가 걸렸다고 오류 원인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등록 시스템만 잠시 오류가 있었고 정부24 등 다른 서비스는 문제없이 가동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스템 정상화 발표 뒤 이틀 만에 문제가 생긴 건 단순 오류로 보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원인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일단은 복구를 시켜놨는데 다른 데서도 문제가 터진 거라고 봐야 되겠죠. 뭐 서둘러서 또 오픈했다가 또 다운되고 이런 거 반복하지 말고. 행안부는 지난주 먹통 사태 발생 원인도 아직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최근 정부 부처 공무원이 성인 방송을 진행하다 적발돼 논란이 일었는데 이번엔 현직 중학교 교사가 성인 화보집을 만들어 판매해왔던 사실이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해당 교사는 취미 생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최연수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남성 교사의 소셜미디어입니다. 2017년부터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속옷을 입은 여성 등 낯뜨거운 사진도 수백 개나 있습니다. 이 계정에 연결된 비공개 계정에 들어가 봤습니다.
자신을 교사라고 소개하면서 순수한 사생활을 즐기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자신이 일하는 학교에 성인 모델을 데려와 찍은 사진도 있습니다. 컴퓨터실과 교정은 물론 교무실에서도 찍었습니다. 계좌번호까지 올려놓고 돈을 받은 뒤 성인 화보집도 만들어 팔았습니다. 학생들은 사진 찍어줄게, 뭐 영상 찍어줄게 이런 식으로는 많이 제안했어. 해당 교사는 모델을 구한 것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모델 해보고 싶다는 이제 옛날 제자들 있잖아요. 데리고 와서 인물 사진을 좀 찍을 건데 한번 와서 도와줄 수 있어? 한 적은 있어요. 또 취미 생활을 한 것일 뿐 화보집으로 이익을 본 건 거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인스타그램도 나이 제한도 걸어놨고 그다음에 전화번호도 2개. 이 방을 왜 아니 개인 취미냐고. 해당 교사는 지난해 말 한 학생에게 부적절한 말을 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연장하지 못했습니다. 학교 측은 당시에 이런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고 있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일부 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소셜미디어 계정이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JTBC 최현수입니다. 춘천 의암호는 수도권의 주요 상수원인데 치우고 치워도 쓰레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음식물 쓰레기 봉투, 농약통까지 나오는데 이렇게 쓰레기와 뒤섞였던 물이 우리가 쓰는 수돗물로 돌아오는 겁니다. 밀착 카메라 이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의암호 위쪽 마장 달빛교가 있는 곳으로 와봤는데요. 바로 옆이 시민들이 다니는 산책로다 보니 이렇게 바로 옆에 생활 쓰레기가 둥둥 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페트병은 기본, 쌈장 양념통과 농약통까지 나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든 검은 봉투, 큰 플라스틱 바구니도 건져 올렸습니다. 보다 못한 한 시민이 직접 카누를 타고 쓰레기를 치우고 있습니다. 많게는 일주일에 5번까지 의암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사실. 이거 쌀알갱이처럼 그냥 이렇게 갈라져 버리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주울 수가 없는 거죠. 의암호 위쪽에 숨겨진 쓰레기들이 더 많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직접 카누를 타고 따라가 보겠습니다. 천천히 노를 젓고 물살을 가르며 나아갑니다. 30분 정도를 달려 도착한 곳에선 바로 큰 플라스틱 통이 나타납니다. 오자마자 바로 보였네요. 스티로폼도 끊임없이 나옵니다. 이 안에서 저런 스티로폼 같은 것들이 분해가 돼갖고 미세 플라스틱이 돼가지고 물을 오염시키는 거죠. 카누로도 접근하기 어려운 곳은 쓰레기가 있어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잡풀이나 잡목 같은 게 있으면은 배가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제일 안타깝죠. 그것만 이렇게 치워준다 그러면은 저희 같은 사람이 이런 걸 다 치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새 가득 쌓였습니다. 오늘도 만선이에요. 항상 나올 때마다 금방 배가 차요. 수도권 지역에 수돗물을 보내주는 상수원, 의암호 모습입니다. 장마철만 되면 떠내려오는 쓰레기, 그리고 낚시꾼과 관광객들이 마구 버린 것까지 뒤섞인 겁니다. 저희가 수거한 쓰레기 중에 가장 많이 나온 게 이런 스티로폼 조각들 상자들입니다. 원래는 더 큰 덩어리였을 텐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조각들이 물에 이미 흩어졌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쓰레기를 주웠는데요. 얼마나 버려진 지 오래됐는지 색이 다 바랜 음료수 캔, 그리고 화장품 용기 같은 생활 쓰레기까지 버려져 있습니다. 저희가 30분 정도만 주웠는데도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호수 전체로 범위를 넓혀보면 훨씬 많은 쓰레기가 숨겨져 있을 걸로 보입니다. 작업 후 선착장에 돌아왔는데 그새 낚시꾼이 봉투를 버리고 갔습니다. 음식물과 낚시용 미끼가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지자체에서 5월부터 10월 사이 매일 쓰레기를 치우지만 역부족입니다. 스티로폼 같은 경우에 풍화가 굉장히 빨리 되거든요. 일단은 태양광에 장기간 노출된다. 그러면 미세 플라스틱이 만들어집니다. 수돗물에서는 당연히 나옵니다. 소량이긴 한데 나오긴 한다. 우리가 마시게 될 물속에 이 많은 쓰레기들이 있었습니다. 다가갈 수 없는 곳들엔 얼마나 더 많을까요? 우리 손을 떠난 쓰레기는 결국 다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밀착 카메라 이희령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